소유격 관계대명사, 여기 그 학생들의 엄마 아빠는 were from, 출신이었습니다. 나라들, 어떤 나라? 한국과 다른, 한국 이외의 나라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 물어보자. 우리 whose라는 아이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 야, it은 뭐라고 불러? 대명사. which는 뭐라고 불러? 관계대명사. 그러면 it과 which의 차이점은 뭐라고? 접속사 역할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 차이라고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유격의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불러요? 소유격의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그 차이인 거라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my라는 말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my book, my car 이런 뭐가 와야 돼?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 맞지? 그지? 그러면 이 my book, my car가 한 단어가 돼서 요게 주어가 돼서 뒤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올 수는 있겠네. 그럼 물어볼게.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야. 합쳐서 주어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라고? 접속사 역할 하냐 안 하냐 그 차이밖에 없다. 동사 하나 더 쓸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그러면 whose 다음에도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가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 합쳐져서 얘가 주어가 된다면 동사 목적어가 올 거고, 얘가 합쳐져서 목적어가 된다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올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봅시다. 자, 여기서 원래 문장은요, There are students, 학생들이 있었습니다야. 그런데 그들의 엄마 아빠는 어디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쓴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두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접속사를 쓰면 돼요. 근데 이때 there가 학생들의라는 말이잖아. 맞니? student라는 복수명사의 소유격인 거잖아요. 그거를 there라고 쓴 것 뿐이잖아. 맞니? 그러면 이건 they의 소유격이니까 뭘 쓰면 돼? who의 소유격으로 가면 되는 거지. 봐봐. 얘하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who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who를 그대로 써? 아니면 who의 소유격을 써? 소유격을 써. 그래서 whose가 된다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뭐가 돼? whose mothers and fathers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자고요. 나는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이 집의 지붕이 흰색이래요. 됐어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겁니다. 뭘 쓴다고요? 접속사. 근데 접속사, 얘가 대명사네요? 근데 대명사에 뭘 쓰래요? 소유격을 쓰래요. 그럼 뭘 써요? 얘하고 얘 대신에는 which 쓰면 되죠. 근데 그것에 뭘 쓰래요? 그래서 뭘 쓴다고? Whose roof is white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되니? 근데 이것의 지붕이라는 이 표현은 소유격을 통해서 소유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를 통해서? of라는 전치사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A of B 그러면 이게 소유의 of라고 한다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B의 A 이렇게 해석을 하죠. of가 소유의 의미라면. 그러면 그 집의 지붕 그러면은 A가 그 집이에요? 지붕이에요? A는 지붕, B는 그 집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쓴 거야? 여기서 그 집의 지붕 이렇게 쓴 거라고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걸 뭐라 그랬어요? 그 집의라는 전치사 명사의 한정을 받게 되는 명사는 앞에 없던 더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없던 더가 생겨나는 걸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잠깐만. 똑같이 여기다가 and 쓰고 그 집은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집이 이 집이니까.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and와 it 대신에 뭘 쓴다고? 위치를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더 루프 오브 위치 이렇게 쓴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더 루프 오브 위치하고 whose 루프는 같은 거라고요. 근데 더 루프 오브 위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다고요? 오브 위치하고 더 루프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형태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다고요.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 정도를 학습을 하고 계실 수 있어야 자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요거 작년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큰 그릇이 있었습니다 카트에 이랬어요. 근데 그 그릇의 뚜껑은요 은색이었어요. 두 개의 각각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라 라는 게 서술형 문제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and 쓰라고요. and 썼는데 어머 얘가 얘하고 같은 거네요. 그럼 여기다 it이라는 대명사 써도 되죠. 그러면 요놈하고 지우면 뭐가 돼요? 위치가 되죠. 그럼 하나를 합칠 때 the cover of which was silver라는 관계사 절이 선행사 a big bowl 다음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big bowl, the cover of which was silver, was on the cart.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어디 갔어? 어디 갔니? (24학년도) 기말 어디 갔어? 2학기 중간 어딨냐? 찾아봐줘. 본문 백지 밑에 있어요. 이건가? 아닌데? 22년. 여기다. 24년 기말 2학기 중간 이건가? 아닌데? 아 어딨어? 여기다. 9일 하고. 이거 6월 6일 날 거잖아. 어디 갔어? 지우신 거 아니에요? 지울 리가 있나요? 파일이 어디 도망갔지? 당황스럽네. 월급방 걸로 하자. 똑같은 거야, 월급방 거. 그냥 똑같이 적어줬잖아. 자,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써보세요 해서 똑같은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The cover of which was silver가 선행사 바로 뒤로 따라 들어가거나 The cover of which를 whose cover. 이때는 이거를 whose라고 바꿨는데 더 커버에서 더가 빠진다고요. 다시 왜? 아까 여기서 더가 왜 붙었었어? 얘가 이 아이의 한정을 수식과 한정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없던 더를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의 한정을 안 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쓸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whose the cover가 아니라 whose cover was silver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외우라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외우라 그랬잖아. 그래서 백지 테스트도 한 거고. 근데 백지 테스트 할 때는 썼어. 근데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못해. 그건 니들 지식이 아니라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네가 시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변형된대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변형됐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건데? 문장을 외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외워라라고 하는 이유는 뭔 거 같니? 어차피 변형되는데 문장을 외워서 선생님 대처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외우라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알고 그 기본을 알아야 거기서 변형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 이 문장에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게 변형이 돼도 응용이 가능할 걸 아니니. 그치? 근데 이것만 겨우겨우 순서를 암기하고 있고 이게 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해. 그럼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라고요.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설명 다 해드렸어요. 앞쪽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여기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설명했고요. 그쵸? 여기서 도치 문장도 설명했고요. 물론 작년도 기출문제가 여기가 도치를 해라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변형된다는데 어떡하죠? 걱정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변형에 대비해서 너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쓸데없는 걸 외우라고 시키겠냐고요. 변형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본문을 암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본 형태는 알고 있어야 거기서 변형이 가능하니까. 빨리 지금 그러니까 봐봐. 내가 자꾸 백지노트를 써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걸 쓰면서 내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자꾸 그 과정을 여러분들 머리로 직접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한 단계, 두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 보라는 얘기야. 만약에 그게 안 밟아져. 잠깐만. 이 다음 단계가 뭐였더라? 이렇게 되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라고요. 계속 말하잖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 그게 문제가 나와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학습에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를 자꾸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학원에 와서는 자꾸 그 구멍 난 부분을 확인받고 가시라고요. 근데 확인받고 가라는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자꾸 뭐냐면 빨리 집에 가야 돼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니까? 야 제발 니들 좀 가. 나도 좀 쉬자.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희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하면 고등학교 시험이 대비가 안 된다고.